지금부터 한국복지대학교, 환경대학교, 한길학교가 함께하는 장애 학생을 위한 랜선 진로 융합 프로젝트 오마이잡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잠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런 겁니다. 이제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아마도 혹시나 당신이 교수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운영할 때, 오마이잡 메타버스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낮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는 이런 온라인 진로 체험 행사라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늘 생각해왔던 부분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학생에게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온라인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마이잡 프로그램은 이번이 3회대입니다. 첫 번째 1회 오마이잡 행사에서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다가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서는 한 해 행사를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오마이잡 행사가 최초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화적 취약계층인 장애 학생을 위해 이제 경기도의 대표 국립대학들인 한국복지대와 한경대학교가 지역의 특수학교인 한길학교와 함께 진로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명을 먼저 설명드리면 V3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대회였습니다. 세 번째 행사입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메타버스와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저희가 모집 예상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전국 장애 청소년 한 1,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2회 대회 때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로 체험 행사를 했었을 때 약 1,056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조금 더 두 번째로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300명 정도 더 늘 것이라 예상을 하고 목표 인원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아까 주체 및 주관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참석 인원을 보시면 저희 전국 장애 청소년이 2021년 기준 98,154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저희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2,056명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1,300명보다 훨씬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 홈페이지가 약간 다운되면서 2,000명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1,300명, 1,300명 정도의 준비물이라든지 체험 키트를 다 준비해 놨었는데 2,000명의 학생들이 더 넘게 신청이 들어왔고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가용해가지고 키트라든지 준비물을 했던 게 이제 2,056명까지 신청 키트라든지 준비물이 완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2,056명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일차에는 523명 참석, 2일차에는 454명 참석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개를 더해보면 2,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학급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화면에 학생들이 4-5명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56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체험 행사에서는 체험 부스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2056명으로 제한을 했지만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그 참여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험 신청을 못 해가지고 체험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메타버스 안에 있는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또는 BOD라든지 교육 콘텐츠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고 전체 그 접속 인원을 보니 전체 참여자 중에 한 5배수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은 강사를 포함하여 총 3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을 한번 보시면 1일차, 2일차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전, 오후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전에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영상 시청들이 주로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체험 부스가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한 2시간 반 정도를 자기가 원하는 부스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체험 부스를 세워두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스에 찾아가서 사전에 신청한 부스에 가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온라인 체험 활동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 장애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보고 그 이해하거나 강의식으로는 도저히 그 장애 학생들이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체험 키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온라인 동영상을 보면서 즉 강사가 하는 실시간 온라인을 보면서 직접 학생들이 체험 키트를 통해서 이걸 조립하고 만들어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오프라인 기회를 동시에 준 겁니다. 이렇게 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와 상관없이 그 학생들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제공했던 거는 강사님들이 하고 체험 부스의 강사님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나 교육 내용을 녹화를 떴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조금 중증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또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 체험 부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다시 보고 반복적으로 또는 좀 더 상세하게 그 활동들을 계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사 진행 방식은 지금 그림에 PPT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그 메타버스에 적성해서 이런 캐릭터들로 인해서 캐릭터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위에 보시면 이 메타버스 안에 각각의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가상의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특정 강의 장소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듯이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증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조작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포인트를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줄 서서 다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 개개인의 캐릭터를 선생님이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실제와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학생도 자신의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이 행사장 내부를 선생님과 함께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가산의 역할을 부여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그 학교로 발송되는 이런 교구제나 체험 키트들은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소독이 다 된 상태로 했고요. 저희가 각 부스마다 체험활동 부스마다 필요한 체험 물품들을 키트화해서 각 학교로 즉 학생이 신청한 학교에
뭐 두학급이다. 그리고 두학급의 학생들이 총 14명이다 이러면 그 부수의 학생들이 만든 체험 키트나 이런 교구제를 실제로 그 시작 전에 다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송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행사 당일 전에 받아서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프로그램 질과 강사의 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전 연수를 총 3번에 걸쳐서 부수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강사분들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그 한경대 또는 한국복지대 그 재학생들이 실제로 그 장애 학생들을 만나본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그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 신청 프로세스는 홈페이지를 가입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고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생이 직접 신청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고요. 그것이 좀 어려운 정증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의 담임 교사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회식과 우리가 그 문화 공연이라든지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이 보고 같이 시범을 보이는 행사들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저희가 그 메타버스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선정해서 실제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부스에는 먼저 체험 부스 BOD라고 해가지고 그 부스와 체험하는 활동과 가장 비슷한 직업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소개 동영상들을 저희가 직접 같이 그 체험 활동 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기 전에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내가 해볼 체험들이 이런 직업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체험해보고 싶은 체험 활동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체험 활동은 강사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학생 개개인들을 데리고 그 체험 부스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체험 부스 BOD는 그 체험 활동과 가장 비슷한 직업군을 구해서 저희가 그 직업에 대한 소개 영상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그 결과를 좀 달성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예상 밖의 결과를 달성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먼저 만족도 점수가 이제 저희가 목표는 70%였는데 그 만족도가 8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수가 저희가 이제 1,3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2,056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1차 그 오마이잡 행사를 할 때 5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에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줌을 활용한 온라인 그 오마이잡 행사를 했었을 때 2명 정도의 행사 1,056명이 이제 왔었습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했었을 때 2,056명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저희가 처음 온라인 행사를 시작할 때 줌 행사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메타버스 진로 체험 행사를 할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했었을 때 참여할 학생이 없을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안 모일 거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때 저희 온라인 줌으로 저희가 이제 체험 행사를 진행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도 걸고 선생님들도 많이 설득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구나. 진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구나. 저희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큰 아이디어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가족처럼 제가 이걸 준비하는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학생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힘들어할까, 그리고 어떤 점들이 제공적 우리 학생들도 이 온라인 진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저희가 그 키트도 만들고 직접 배송도 해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이될 때가 소문이 좀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트박스를 할 때도 사실은 처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걱정이 좀 오래됐다는 점이 뭐냐면 시간만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은 2시간 만에 체험 부스가 2,000명 넘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가서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면 저희가 점수가 좀 제일 낮았던 부분이 신청 인원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저희 딴에는 1,300명도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56명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았지만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원을 더 확대해 달라고, 계속해서 더 많이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보시면 저희가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저 3번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특수교육, 즉 장애인 교육에서도 지역적인 격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우리 도서복지라든지 좀 시골 쪽에 지금 도심지가 아닌 그 특수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 역시 이런 체험 행사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부분들로 통해서 실제로 우리 독서복지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많은 결과와 계획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과 이런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 코로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온라인 행사 또는 메타버스 행사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교육적인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한테 많은 교육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 효과를 크게 5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택트 시대 장애 청소년 온라인 진로 체험 활동에 모든 답안을 제시했다는, 감히 이런 말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56명이라는 숫자를 작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반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서는 행사가 좀 작다고 보시지만 실제로 저희 그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 10만 명 정도라고 봤었을 때 약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2%가 참여를 한 거였습니다. 저희 행사에. 그리고 이 행사를 점점 늘려달라는 얘기들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었을 때 저희가 신청자를 받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만에 모든 부스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2시간 만에 끝나서 부스 신청을 못 하셨다고. 그리고 1년 동안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에 장애 청소년들이 가장 기다리는 체험활동이라고, 행사라고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여겨지지 않던 온라인 플랫폼 고유의 그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즉, 물론 저희 그 특수교육에서도 그 온라인 플랫폼의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온라인 그 저희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대면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교육으로 바뀌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새롭게 저희가 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교육들이 계속 시도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앞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장애 학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교육들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를 통한 장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온라인 체험 활동 가능성을 확장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메타버스를 도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였지만 과감하게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기존에 그 줌을 활용한 온라인 그 강의식 교육보다도 더 많이 학생들이 자기의 그 자기 주도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습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를 강하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 진로 체험 활동으로 자기 청소년이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및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청소년에게 진로 및 지구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뭐 지역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중증 장애 학생들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효과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역 한류 계획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거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다양한 지역의 장애 학생과 장애 정도 및 유형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해보는 것이 저희의 다음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도해야 될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자기 평가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메타버스 내에서 학생 주도적인 콘텐츠가 좀 더 개발돼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요하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그 콘텐츠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원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체험 부스라든지 체험 활동들을 좀 더 학생들 주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학생이 실제 취업하고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 정보, 취업자 인터뷰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BOD는 사실 그 직업 BOD라고 아까 직업에 대한 정보를 나타냈던 이런 그 영상 자료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장애 학생들이 취업해 있는 직종이라든지 직업 정보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번에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직종 그 실제로 장애 학생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과 이제 그 취업한 선배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체험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장애라든지 학습의 성취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활발하게 장애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런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참여 학생 수를 이번에는 3,000명, 내년에 3,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저희 이 3,000명의 숫자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한테 실제로 신청을 2시간 내에 신청을 했던 학생들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3,000명 이상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다음 저희 대학의 목표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